이번 영상에서는 편집, 수정, 변경하기 6.9 목차로 보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보면 110페이지 쯤이죠. 110페이지쯤에 modify, convert, 그리고 combine 메뉴 안에 명령어를 이용한 편지, modify, convert, combine. 자, prat object, prat object 창에 보면 사운드 파일이 하나 선택이 돼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디폴트는 View and Edit 버튼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modify 메뉴 밑에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보시면은 scale intens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도 값을 조정하는 아주 유용한 명령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scale intensity를 직접 얘기하고 있지 않고 좀 뒤에 얘기하고, 처음 먼저 얘기하는 것이 add하고 multiply라는 건데, 그러니까 음파의 진폭 값에다가 진폭 값에다가 일정한 값을 더하거나 곱하는 건데, 그러면 진폭이 커지니까 볼륨이 커지는 loudness 혹은 intensity가 커지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add나 multiply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설정 창이 두 개가 뜨는데, 여기다가 add는 값을 직접 더하는 거고 multiply는 곱하는 거니까 1.5를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1.5를 곱하면 50%가 진폭이 물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그 감각은 또 다른 문제지만 물리적으로 진폭 y값 좌표 중에서 진폭값이 1.5배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볼륨이 커집니다. 저도 사운드가 볼륨이 작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좀 볼륨을 키우나, 컴퓨터 볼륨도 최대한 켜놨는데 별로 소리가 안 커요. 그러면 사실 녹음이 좀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냥 쓰려면은 이렇게 add나 multiply, 주로 multiply를 많이 쓰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볼륨이 커지는 것을, 물론 잡음도 같이 커집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잡음 커지면은 그 다이나믹 레인지, 그 데시벨 값을 스펙트로그램에서 좀 조정을 해서 좀 깨끗하게 할 수는 있죠. 보는 것이 Scale Intensity하고 Set Part to Zero, 앞에는 강도를 조정하는, 스케일 하는 그런 명령이고, 뒤에는 특정 영역의 진폭값을 0으로, 우리 편집에서 Set Selection to Zero 하고 비슷하죠. 네, 이거는 이제 그 Modify 명령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 명령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Scale Intensity 메뉴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설정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New Average Intensity 해서 데시벨 SPL, 그래서 70데시벨로 하면 그 사운드 값이 average가 70으로 싹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운드 파일을 한꺼번에 볼륨을 조정할 때 간단한 스크립트를 써서 이 Scale Intensity를 루프로 돌립니다. 반복 실행으로 돌리게 되면 수백 개의 파일들이 순식간에 볼륨이 균일하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청취 실험을 할 때 많이 씁니다. 또 set part to zero는 레인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하는 것처럼 전체를 0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구간을 수치를 시작과 끝을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르는 효과를 내는 것처럼 할 때 가장 가까운 제로 크로싱 0점 교차점으로 이동한다. 우리가 수동으로 마우스를 가지고 했던 똑같은 작업을 여기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스크립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modify 명령 방금 전에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또 convert 밑에도 명령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사운드 편집할 때 모노 스테레오로 채널 바꾸는 거, 그리고 또 샘플링 프리퀀시 바꾸는 거 했었는데, 그 나머지 중에 지금 우리가 봤던 게 또 새로 볼 게 extract par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 모노로 바꾸는 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tract part,
일부를 추출해 내라. 이것은 사운드 에디터 창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파일 메뉴에 보면 사운드 에디터 창에서 선택한 부분을 extract 사운드로 그 오브젝트로 추출할 것인지, 시간을 preserve 시간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오브젝트로 추출할 것인지를 그 에디터 창에서 할 수가 있었죠. 저장도 할 수 있었고 사운드 파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명령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은 추출해내고 싶은, 선택하고 싶은 레인지를 여기다 시작과 끝을 쓸 수가 있고, 윈도우도 필요하면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 1.0 그대로 할 건지 좀 늘릴 건지 줄일 건지, 그리고 시간을 preserve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기 그대로 또 우리가 에디터 창에서 했었던 것이 이렇게 convert 메뉴에서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relative width는 1.0이면 선택 영역만 추출, 그 이상이면은 선택 영역 그 주변도 같이 추출, 조금 여유 있게 그런 효과를 내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112페이지 extract part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똑같이 하고 1.13에서 1.98 요 선택한 부분 1.13에서 1.98까지 하고 rectangular로 뽑되 1.0으로 하면은 그 자신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한 부분만 뽑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하면은 주변까지도 살짝 뽑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1.5로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봤더니 1.0으로 하니까 이렇게 지금 뽑은 부분하고 똑같죠. 요 위에 요 부분하고 똑같죠. 여기가 제가 좀 창을 크기를 좀 조절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1.5로 했더니 그 주변 것도 살짝 여기가 같이 나온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뽑을 때 relative width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resample은 우리 했었죠? 이건 넘어가죠. 그 다음에 또 lengthen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요 lengthen이라는 명령어는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convert 메뉴 밑에 우리 지금 뭐 resample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lengthen 이렇게 돼 있죠. overlap add. 요거는 그 psolr 알고리즘 우리 나중에 이제 실습도 할 텐데 피치나 듀레이션을 psolr 알고리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길이 조정하는 거를 psolr 알고리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메뉴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engthen 명령을 실행하면 이 피치 값은 그대로 두고요. 팩터가 이제 나오는데 팩터 값이 뭐로 하느냐, 1.0이면 자기 자신 그대로니까 뭐 할 필요가 없죠. 하나만 한 거고, 1.0보다 작으면 사운드 길이가 비례적으로 줄어들고 큰 수를 넣으면 길어진다. 헬프를 보면 3배 이상은 안 된다고 쓰여 있다. 무작정 드릴 수는 없는 거죠. 한번 해보시면 사운드가 천천히 늘어나거나 또 줄어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change gender라는 명령, 그 밑에 있는 명령인데 여기 있죠? lengthen 바로 밑에 보면 change gender 성별 바꾸기로 되어 있는데, 요것은 이제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성별을 바꾸는 건데 뭐 그렇게 썩 신통치는 않아요. 그래도 설명에 보면 이제 뭐 돼 있죠. formant shift ratio도 있고, 여기 보면 pitch 요건 그대로 두시고 modification 파라미터하고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근데 기본 스탠다드 값으로 기본 값으로 디폴트로 주어져 있는 게 formant shift ratio는 1.2, 피치 미디아는 no change, 피치 레인지 팩터는 1.0, 듀레이션 팩터 1.0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남성 여성 바꾸기 위한 알고리즘을 이제 프라 자체 내로 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썩 그렇게 마음은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 느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 이번에는 이제 컨버트 지나서
combine 명령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modify 명령어 좀 받고 convert 명령어도 좀 받고 사운드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combine 쪽에 연결시키는 건데 두 채널을 스테레오로 합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볼 것은 concatenate 연결하기 이 메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쓰는 게 concatenate 연결하기인데 잇다 연결시키다의 뜻인데 여러 사운드를 기차처럼 연쇄적으로 붙여주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서 사운드가 지금 3개가 있어요. 이렇게 A, B, C. 그러면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쭉 선택한 다음에 요 combine에 concatenate 명령을 내리면 자동으로 이름이 chain이라고 지정이 된 ABC를 연결한 기차처럼 연결한 사운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나름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션이 바뀌어서 텍스트 그리드 편집하기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텍스트 그리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걸 봤는데요. 편집하는 부분, 제일 처음에 바운더리, 경계선, 삭제, 입력, 이동하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경계선을 이제 보면은 여기 지우는 삭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삽입한 경계선은 필요에 따라서 이동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 삭제하는 것을 연습하자. 삭제할 때는요, 해당 경계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빨간 거로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상에서 혹은 마우스로 메뉴를 통해서 지울 수 있는데 바운더리 메뉴 여기 보시면은 선택을 일단 먼저 하고 메뉴로 가면 그 에디터 창에 바운더리 메뉴에 맨 끝에 remove가 있습니다. 요거를 마우스를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해서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키보드 상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동시에 누르면 즉 요런 키보드 쇼트컷 단축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왼손으로 키보드 왼쪽 아래쪽에 Alt 키가 있죠? 그걸 누르고 있으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그 엔터키 위쪽에 딜리트라고 써 있거나 혹은 백스페이스로 적혀 있는 키보드가 있죠. 그걸 한번 탁 누르면 이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요 단축키 혹은 마우스 메뉴를 통해서 지우면 된다. 지우고 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요 경계가 쏙 사라지면서 요 노란색 부분이 좀 확장되죠. 그러니까 왼쪽 경계가 없으니까 요 안에 담겨 있는 물이 흘러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 영역이 왼쪽으로 확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죠. 그리고 지워진 경계에는 이제 다시 경계를 넣을 수 있다는 노란색 그 동그라미가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가능하면 키보드를 써라. 마우스를 많이 하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역시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보다 키보드를 그러니까 해당 위치에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 키보드의 엔터키를 한 번만 치면 경계선도 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를 이동시키는 방법. 물론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클릭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쭉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렇게 경계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놓으면 이렇게 이동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클릭해서 쭉 끌어서 이쪽으로 놓으면 이렇게 경계가 이동을 합니다. 혹은 요 위 경계 아래 경계를 두 개를 한꺼번에 이동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Shift 키를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Shift 키를 이용하면 됩니다. 키보드 상의 왼쪽 아랫부분에 Shift 키가 있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도 Shift 키가 있는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경계를 집어서 끌면 위아래 같은 위치에 시간적인 위치에 있는 경계는 동시에 끌려옵니다. 이렇게 아주 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 코퍼스를 구축할 때에도 문장의 시작이 첫 단어의 시작 또 첫 음소의 시작과 다 일치하죠. 3층, 4층이 전부 다 이제 쭉 싱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움직여야지 경계가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 경계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드래그하면 끌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아주 편리한 그런 기능입니다. 필요하면 이용을 해보세요. Shift 키 아주 중요합니다. Shift 키. Shift 키를 잘 이용하자. 예. 자, 1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그리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국제 음성 기호. 요것도 IPA 심볼도 때에 따라서 입력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매뉴얼을 찾아보면 플러스의 그 헬프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인트로 뭐 설명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누르면 매뉴얼 창이 이렇게 뜨는데 매뉴얼 창에서 심볼이라고 search 옆에 이렇게 넣으면 필요한 그 심볼과 관련된 그런 항목들이 쫙 찾아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phonetic symbol, consonant, vowels 있거든요. 필요한 사항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음을 클릭하면은 제가 해봤더니 이렇게 떠요. 그러면 각각 음성 기호를 입력하려면 요걸 입력하려면 키보드에서 이렇게 쳐라. 요걸 입력하려면 키보드에서 이렇게 쳐라. 요게 이제 나오는 거죠. 요걸 이용하면은 음성 기호를 키보드에서 이렇게 치시면 여기에 이렇게 음성 기호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파일 메뉴의 프레퍼런스 설정에서 이 특수 기호를 쓰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시할 건지 아니면은 변형시킬 건지 하는 그런 거를 표시해 놓은 상태에서 하면은 더 편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backward slash이라고 하는데 요걸 먼저 입력하고 일반 그 글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음성 기호를 칠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